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베스트 트레이딩 전략, BTS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 저번에 알셀 조잡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트레이딩 하실 때 제가 이제 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드리냐면, 반드시 이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반드시 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그 원리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떻게 또 탄생이 됐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는지 그거 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 피보나치라고 아실 거예요. 피보나치,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제 수학자죠. 수학자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우리 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나요? 배웠던 것 같은데,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 파동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잘 못 그리지만, 이제 그 토끼 있잖아요, 토끼. 예, 이렇게 우리가 이걸 토끼라고 한다면, 토끼가 이렇게 한 쌍이 있거든요. 예, 토끼 한 쌍이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이제 그 토끼가, 이게 처음 이제 한 쌍이죠. 이걸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이제 한 쌍인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예, 한 쌍이 그러니까 두 달째 되는 달부터 한 쌍을 더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은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이라고 치면, 이게 1이라고 칠게요. 1이라고 치면 두 번째 달에는, 예,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달에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뀌질 않죠. 그냥 A 토끼라고 할게요. A 한 쌍입니다. 한 쌍이 그대로 있죠. 이게 이제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달 후에죠. 두 달 후에 이렇게 A라는 한 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쌍을 더 넣죠. B라는 쌍을 낳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는 그대로 통과, 두 번째 달부터 낳고요. 그럼 자, 네 번째 달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A가 한 번 더 낳겠죠. C라는 걸 또 낳아요. 그러니까 A가 네 번째 달에 한 번 더 낳고, 그 다음에 B는 낳질 않아요. 네, 요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B라는 쌍은 또 그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한 쌍을 두 번째 달부터 낳게 됩니다. 그 다음 달엔 그대로 내려가요. 네, 그래서 A만 C라는 또 한 쌍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게 되면, 자, A가 D를 또 낳게 되겠죠. 그죠? D를 낳게 되고, 이 B가 또 낳겠죠. 예, B가 E를 낳겠죠. 새로운 걸. 그리고 C는 안 낳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A는 계속 그대로 A고, A는 여기 세 번째 달부터 한 쌍씩 계속 납니다. C를 낳고 또 D를 낳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이 다음 달에는 안 낳고 세 번째 달에 낳게 되겠죠. 다섯 번째 달에. 그래서 B가 또 E를 낳게 되고, 이 C는 다음 달이니까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그대로 매달 이렇게 반복을 해보면 어떤 일정한 수가 생기냐면, 여기가 보면 1이죠. 네. 여긴 뭡니까? 여기도 1이에요. 한 쌍이죠. 자, 두 쌍. 자, 여기는 세 쌍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는 제외한다라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세 쌍이고, 요거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 무슨 얘기냐? 자, 1, 이게 사실 더하기를 빼도 되는데, 1, 2, 3, 5.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달에는 몇 쌍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1은 3. 그죠? 3 더하기 2는 5. 이게 서로 붙어 있는 수끼리 더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8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 그냥 오늘 밤새서 계속 쓸 수도 있어요. 무한정 계산만 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21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제 뭘 발견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21이죠. 이 21하고 13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 앞자리 수로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게 1.615입니다. 61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다음 숫자가 또 있는데 55 나누기 34를 해볼게요. 좀 큰 숫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50, 그러니까 13, 21, 뭐 34, 55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요걸 계산을 했더니 1.617이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618이라는 숫자에 근접을 해요. 이게 계산을 이제 큰 숫자끼리 계속 나눠보잖아요. 이 618이라는 수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618.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618. 예, 요걸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21을 요 앞에 두 번째 칸으로 좀 점프를 해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예. 요거를 한번 8로 나눠보면 2.625가 나와요. 숫자가 이게 앞자리가 좀 바뀌었죠. 2.625입니다. 요게 이제 2로 바뀌고 618에 거의 또 근접을 해요. 예. 그리고 이 21을 예. 요거를 55로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34, 55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 숫자를 이 뒤에 숫자로 나눠 보면 이게 0.38이가 나옵니다. 예. 이거 뭐 계산 공식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382. 요 숫자를 가지고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신받다고 할 정도로 이 피보나치 딱 수열을 보고 좀 전율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618. 근데 우리가 그 예전에 뭐 수학 시간에도 뭐 배웠을지 모르지만 뭐 생물 시간인가요? 물리 시간에 배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 그러잖아요. 네, 황금 비율.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걸 1이라고 치면 이렇게 치면 요게 1.618. 예, 길이 차이입니다. 요 꼭지점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황금 비율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피보나치가 이걸 발견한 건데, 그래서 이 61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황금 비율적으로 보기 편한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어트가 이제 그 하나의 그래프, 그러니까 파동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은 뭐냐면요, 상승 5파, 하락 3파입니다. 예, 여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상승, 주가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요게 이제 상승 1파고, 상승 1파,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하락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2파라고 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3파. 예,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요. 요거를 우리가 4파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파동이 나와요. 상승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5파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상승이 이제 끝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하락 파동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하락 1파. 요건 하락이에요. 하락 1파. 하락 하다가 반등이 나오죠. 하락 2파. 그 다음에 좀 잔인한데 하락 3파 정말 잔인한 파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뭐 618, 382를 이걸 왜 적어드렸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 1파가 시작되고 조정파가 나온 다음에 이 3파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3파는 예, 3파는 그 1파 있죠. 1파에 1.618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도 1.618배 정도의 길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파보다는 이 정도 더 길게 됩니다. 최대. 근데 3파가 이 2파 조정이 굉장히 지그지그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는
3파가 최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예. 1파에 2.618배까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최대 길이에요. 예. 아까 여기 보셨죠? 2.625. 이게 그 계산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61. 그러니까 최대한 이 3파라는 거는 2.61파 길이에 2.618까지 나온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82 제가 적어드렸지만 이 4파 있잖아요. 3파가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이 4파 있죠. 4파는 이 3파 있죠. 3파의 3파 길이에 3파의 38.2%까지만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3파 길이 있죠. 이 길이의 38.2입니다. 요게 만약에 그러니까 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올라갔으면 3,820원만 빠져야 돼요. 고점에서.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게 38.2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더 빠지는 경우는 그만큼 파동이 완성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 상승 1파 있죠. 여기 상승 1파인데 이 상승 1파를 이 4파 있죠. 이 조정파가 겹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파하고 여기 1파 있죠. 1파하고 여기 4파 있죠. 요 4파는 절대 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4파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1파의 고점 밑으로. 그러면은 엘리어트 파동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를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끝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게 기본입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어떤 파동인지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3파는 1파 길이에 최대 2.618배, 보통은 1.618배 가고, 그 다음에 3파가 제일 커요. 파동에선 이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5파는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 3파 있죠. 하락의 3파는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하락 3파에 걸리게 되면 굉장한 하락 파동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종목을 볼 때 매수를 하려면 어디서 사시면 되냐면 이 상승 1파 있잖아요. 상승 1파, 상승 2파에서 이 3파 있죠. 3파가 시작이 되면서 이 1파의 고점 있죠. 여기를 넘어갈 때 사는 겁니다. 주식을 매수할 땐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 1파의 고점 자리를 넘어갈 때. 그리고 매도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5파에서 하락 1파가 시작되고 하락 2파가 나오고, 이 2파가 1파의 저점 깰 때 있죠. 이때는 반드시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이제 직접 차트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요 기본 개념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또 알쓸 주잡에도 차트 보면서 설명해 놨으니까 좀 더 자세한 거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런 개념으로 어쨌든 엘리어트가 이걸 응용을 해서 이렇게 파동식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종목은 이 파동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종합주가 지수에 되게 잘 맞으니까 이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 좀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네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